여러분들은 혹시 돈들이 자신이 모실 주인을 두 눈 부릅뜨고 찾아다닌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믿지 못하신다 하셔도 할 수 없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1억 원, 1억 원에 맞는 주인을 100억 원, 100억 원에 맞는 부자 아빠를 찾아다니는데 분명한 것은 100억이나 되는 돈이 1억도 채 되지도 않는 가난한 아빠에게 머리를 조아리진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럼 도대체 돈들은 어떤 기준으로 부자 아빠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될 아빠를 결정하고 어떻게 자신의 주인임을 알고 찾아다니는 걸까? 지난 20년 이상을 사업가로 경제적 자유를 목전에 앞둔 오늘날까지 그 수많은 굴곡을 지나오며 돈이 직접 제게 얘기해 주었던 그들이 자신의 주인을 선택하는 방법, 돈이 쫓아다니는 사람과 아예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사람의 기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만드는 돈이 들려주는 돈의 진솔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돈. 나는 그대를 온전히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드는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이따금 너무 궁금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대에게 묻는다. 떠날 때의 발걸음은 그리도 급히 빨리 재촉하면서 들어올 때의 발걸음은 왜 그리도 더딘 발로 들어온단 말인가? 오그된 나슈가 한 말입니다. 돈은 태어남과 동시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거치며 여러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시장 어귀 할머니의 거친 손으로 건네지는 잔돈이란 이름으로, 초등학생에게 건네지는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또한 돼지 저금통, 금괴 등 여러 세상을 거치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여러 주인을 만나면서 주인이 갖고 있는 그릇에 따라 돈 자신들의 크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또한 나름의 주인을 선택하는 기준과 판단 기준이 생기며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머물러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발걸음을 재촉하여 즉시 떠나 가난 속에 계속 머물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 결정은 결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 24시간 그 사람의 생이 닿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고 만약 자손에게 물려지는 경우에 역시 그 자손의 평생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를 결정한다 했고 머물러야 할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지독하리만치 지루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반면 떠남을 결정할 때에는 그 어떠한 주저함도 없다 했습니다. 단 한치의 주저함도 용납치 못하는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물으니 저에게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루트,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공통된 공식으로 제 아무리 큰 돈이어도 이 루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반으로 줄게 만드는 가난한 공식이라 했습니다. 이 루트를 구성하는 주요한 두 가지 요소는 가난한 자들의 생활 태도, 성격 등 인성적인 부분과 그들이 선택하는 직업,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선행적인 결정 요인은 단연코 인성이라 했습니다. 돈을 미련 없이 즉시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들, 그 첫 번째 유형은 삶에 대해 그 어떠한 목표와 목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목표와 목적은 고사하고 작심삼일이 두려워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무척이나 주저함은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도 매우 인색하고 어제의 원망으로 술과 함께 오늘에 잠들고 아무런 의미 없는 내일의 태양을 또한 맞이합니다. 돈을 미련 없이 떠나게 만드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인간관계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하는 것이라곤 술, 주색 잡기, 그리고 쓸데없는 잡담 일색. 세 번째 유형은 귀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기를 매우 꺼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거나 종교의 힘을 빌려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두려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결정을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주식을 하면 항상 하는 소리,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간다. 네 번째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주위가 조용하면 뭔가 불안하여 항상 핸드폰과 TV를 켜고 생활하며 그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저 켜두고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당연히 독서와 공부는 자연히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 이때 나의 나태함을 꾸짖는 내면의 소리조차 외면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다섯 번째, 최소한 한 가지 이상에 중독되어 있고 매우 즉흥적입니다. 술, 담배, 섹스, 거기에 도박과 마약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에 중독되어져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이 멍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하여 이들에게 변화, 창조, 도전,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사색 등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어려운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에 익숙합니다. 노력 없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거짓말이 일상이 되며 자신이 그러하기에 주변 사람들 역시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면 혹여 주변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들을 보면 배가 아파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 이들 대부분은 튀는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고 나서고 튀는 행동들은 그저 분노를 일으킬 원인으로만 여깁니다. 왜? 내가 못하는 것은 남들도 역시 똑같이 못해야 하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매우 충동적이고 합리화에 강합니다. 진지한 삶에 대한 태도보다는 충동적이고 매우 감각적인 것에 집중하고 투자, 소비 모두가 계획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에는 나름의 합리화가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란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난은 결코 불명예로 여길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가난의 원인이 나태, 멋대로의 고집, 어리석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면 그 가난은 진실로 수치로 여겨야 할 것이다. 도전을 두려워하고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선택하는 직업들 대부분은 월급을 받는 직업들이고 주 수입원이 월급들 뿐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 돈들 위에 루트를 씌워 본인들 스스로가 더욱더 가난하게 되어진다라고 마지막 귀뜸을 해줬습니다. 2년 전에 한 뉴스를 보며 익숙한 분을 뵙고 너무나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했던 분은 도급순이 10위 안에 들던 한 대형 건설사에 근무할 때 제 사수이기도 한 분이었는데 당시 IMF까지 무사히 견디고 임원까지 올라 정년퇴직까지 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었던 때라 제 놀라움은 더했습니다. 놀란 마음과 반가운 마음도 잠시 은퇴 직후 자신의 경력을 살려 바로 구직 활동을 3년간 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써주질 않아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택배 일을 찾아 그 일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황급히 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자들이 사용하는 기호가 따로 있느냐고. 돈인 자신이 볼 때 부자들이 사용하는 그 돈의 공식은 기막히다 못해 감탄사가 나온다 했습니다. 부자들이 사용하는 이 제곱근은 비록 크기가 작은 돈일지라도 이 제곱근에 놓여지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2배로 불어나는 신통방통한 기호로 어떤 부자들은 심지어 3제곱근, 4제곱근까지 사용하며 돈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더욱더 키워나간다 했습니다. 이 기호 역시도 부자들의 인성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먼저 직업적인 것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사업가 혹은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갖고 있는 뚜렷한 인성들의 특징으로는 그 첫 번째가 돈 냄새 맡기에 진심인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돈 공부, 즉 경제 공부에 지독히도 열심이고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 회계 공부와 재무제표 읽는 법은 물론 기록하는 것에도 달인에 준한다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돈 공부에 매달리는 또 다른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2번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라고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 아빠들은 끊임없이 돈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생각하고 이를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즉시 행동에서 얻게 되는 실패에 대한 후회보다 그 일을 하지 못해 오는 두려움이 더 큰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실패가 다가왔을 때 그것이 돈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긴다 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아빠에서 부자 아빠가 된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실패를 통해 좋은 경험을 쌓아 자신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거의 종교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제곱근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만들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안 되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즉시 바꾸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데 주저치 않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들은 단 한 번의 도끼질로도 쓰러질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아보고 만약 그 나무가 쓰러질 나무가 아니라면 포기하는데 이들에겐 헛된 도끼질의 시간까지도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주위의 시선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심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제곱근의 사용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돈이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러하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돈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오르는 것들을 모으는데 더 집중을 합니다. 자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들이 스스로 움직여 몸짓을 부풀려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자신의 제품을 잘 팔기 위해 마케팅과 세일즈에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공부를 지속합니다. 7번째, 이들은 모두가 셈에 밝고 숫자에 강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돈이어도 목적 없이 쓰이는 돈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쓸데없는 것에 자신들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극한의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항상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획된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를 디테일하게 준비하여 시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8번째는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이 몸에 배인 생활 태도를 가지며 또한 이것이 돈들이 가장 좋아하는 습관들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매우 단순한 생활 패턴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함은 물론 정해진 식사량으로 고른 신진대사를 유지하며 이를 위해 운동은 필수이고 이런 취침과 새벽 기상을 즐긴다 했습니다. 9번째로 이들 대부분은 의심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무섭게 달려들고 될 때까지 몰입하고 끊임없이 헤쳐나갑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가난한 이들과는 달리 부자들은 삶에 대한 동기와 돈에 대한 목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왜 부자가 되어야 하고 왜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 명확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질문과 답을 되뇌이며 자신의 삶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두 척의 작은 배로 시작하여 미국 해운업과 철도업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코넬리어스 밴드빌트는 부를 향해 달려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돈을 모으는데 미쳐 있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성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자가 되기 위해 나의 그릇을 키우는 것, 이것은 결국 돈을 위한 도전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도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도전에 대한 진심이 전해질 때 비로소 돈의 인격이, 돈의 속성이 감동하여 우리 그릇에 담겨진다. 저는 그리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뚜렷하고 강력한 삶의 동기, 그것을 가장 빨리 이루는 방법은 뚜렷한 목적과 함께 이를 시행하기든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하여 설사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분석함으로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나는 남들이 위기라고 하는 그 순간들까지도 오히려 반가워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그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면 물론 이 기회를 통해 돈이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나의 그릇을 더욱더 확장시켜 뜻하지 않게 주위에 있는 돈들까지도 담을 수 있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삶의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이 주는 최대의 보상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회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시도를 악착같이 끊임없이 시도해야만 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한계 속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나의 하루는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물론 그랬지만 지금도 그때의 꿈을 가꾸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꿈을 위해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꿈, 그 어디에 계시든 꿈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